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즐거운 주말 되시고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바이낸스 CEO가 바로 어제였죠. 어제 29일에 올라왔는데 CNBC랑 방송을 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펀더멘털적으로 이제 중장 투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지고 왔고요. 잠깐 들어보고 제가 핵심 내용과 저의 분석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I'm wondering why you think 20K-ish has been defended so well over the last couple of months. Nobody knows for sure, but the last peak in 2017 was about 20K, and it's been below that for like a couple of years and been above that. So I think that's probably one of the reasons why there's a psychological barrier there. You don't think it's more? There's nothing regarding money supply or the Nasdaq or some of the other correlations we read about. That's a 자, 여기까지만 듣고요. 제가 이거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 앵커분이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 제가 갖다가 동그라미 쳤잖아요. 보신 분 있었나? 눈치 빠르신 분들. 그래서 2만 달러가 잘 유지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Nobody knows for sure.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 하지만 지난번 불장 최고가가 2만 달러였는데 이게 정신적인 지지선이 아닌가 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2만 달러 살짝 떨어졌었죠. 그때 저도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바로 올리더라고요. 그 다른 질문으로 현재 통화량, 나스닥 상황 관계 그리고 기타 등등과 관계가 있을까요? 하니까 답변으로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좀 중요한 부분 같아요. 펀더멘털적으로 투자는 주식이라든지 암호화폐 전부 다 군중 심리학이다 라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럼 다시 질문으로 언제 가격이 올라가겠냐, 규제가 확실해지는 거냐, 더 많은 기관들이 진입을 해야 되냐, 일반 투자자들의 컴백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시 한번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다.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을 정확히 못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마켓 자체가 훨씬 더 커졌다 이제 얘기를 하고,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암호화폐 규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느낀 게 하이라이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CG가 말한 CG가 누구죠? 집단지성의 최고 인물이죠. 왜냐하면 CG 그 바이낸스 거래에서는 정말로 최고의 브랜드만 일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대표한 사람이니까 충분히 의견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불장보다 지금 규모가 훨씬 더 커졌죠. 근데 지금 물론 하락장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지만, 근데 이제는 전 세계가 규제 암호화폐에 관해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고 암호화폐 아무도 반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세금 거두려고 어떻게 보면 눈에 불을 켜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규제화된 그 자산이랑 아닌 거는 정말 이게 완전히 이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요, 전 세계 주식시장의 6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럼 지금 커질 대로 커진 주식시장의 발전이랑 암호화폐 발전이랑 어떤 게 더 발전이 될까요? 당연히 암호화폐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오는 불장, 뭐 올해도 한두 번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뭐 케이탈리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모르겠지만 그거는 진정한 저는 그 이제 반등이 아니라고 보고요. 실제로는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아직은 하락장이 조금 더 길게 갈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지금도 코인 축적의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계속 올랐으면 하지만 지금은 상황인지라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때까지 한 10년 정도 비트코인 사이클이라고 보여주는데, 사실 이거를 펀더멘털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뭐 지금 하락장이니 상승장이니 지금은 그냥 편하게 코인 모신다 이제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실제로 저도 지금 코인을 계속 기계적으로 보수적으로 추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닥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 계속 보합세가 되다가 아무튼 이제 그런 건 참고를 하시고요. 잠깐 보여드리면은 처음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랐어요. 오르니까 100달러까지 올라가니까 좋아하다가 떨어지니까 비트코인 죽었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니까 1000달러 올라가니까 좋아하다가 떨어지니까 비트코인 죽었다. 다시 이렇게 쭉 10,000달러 올라가니까 비트코인 버블이다. 끝났다. 내려가니까 또 죽었다. 비트코인 또 올라가니까 좋아하면서 이상한 퍼드 같은 거 나오면서 떨어지니까 비트코인 죽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 다음 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거는 지금 계속 데이터적으로 히스토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은 기쁜 마음으로 코인을
축적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 같은 상황은 아무것도 악재가 정확하게 해결된 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 월급에서 어느 정도씩 조금씩 분할하셔가지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를 한번 이해를 하시면은 그래도 장투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불장에는 제 메이저 코인들을 비롯해서 비트코인 중심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1억 원 충분히 찍지 않나. 뭐 근데 그 기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올런지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은 그 반감기 그 후에 올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정보가 오면은. 그래서 특히나 이제 XRP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속만 아니었으면 지금 제 생각에는 넘버 2 자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XRP는 조금 더 장트로 가는 게 맞고요. 저 같은 경우는 롱텀 물량 중에서 그것도 나눠서 이제 스테이킹을 하는데 다는 안 하고요. 항상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니까 본인 성격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무도 못 믿겠다. 그러면은 본인 그냥 거래소라든지 콜드 월렛에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근데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암호화폐 투자하고 이제 하락률이 뺄 때까지는 이제 그게 손절하기 전까지는 이게 잃은 게 아닌데 그걸 못 견디고 그냥 이제 당장 뭐 한 달 두 달 안에 그러니까 바로 시각이 바로 쇼텀으로 돈을 벌려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는 XRP를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더욱더 심도 있게 요즘에 제가 여유가 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다 믿지는 마시고 도움이 되는 정보는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암호화폐에서는 이제 돈 버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이제 검증된 방법으로는 안전하게 중장기로 돈을 벌 수 있는 펀더멘털 코인에 집중해라.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여유가 되니까 제 개인적인 포트도 언젠가는 공유를 하고 다음 장에 몇십 배 가는 영상, 코인 영상 이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잠깐 생각나서 제가 컨텐츠에 넣었는데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피해자가 워낙 많잖아요. 이제 테라 클래식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13원대입니다. 13원이죠. 0.13원이죠. 근데 이게 얼마 전에 0.26까지 올라갔었고 이제 관련된 코인으로 테라 클래식 USDT가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100원 조금 넘게 찍었었고 그다음에 이게 테라2 새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그 언급 자체를 많이 안 하는데 해외에서는 이게 지금 나름 핫하고 오늘은 이제 이 코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방금 보여드린 코인 세 가지를 다 소액을 매수를 했습니다. 꽤 오래전에 매수를 했고 지금 뭐 USTC를 뭐 1달러 가게 만든다. 이거는 뭐 버린 코인이다 아니다 이거 살린다 굉장히 말이 많고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이제 테라 클래식인데 이게 뭐 1달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바이낸스가 몰래 매수했니인데 깊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냥 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로또 같이 그냥 어느 정도 소액으로 몇만 원 몇십만 원 여기가 되시면 100만 원 정도까지 매수하시고 시바이누 넥스트 시바이누다 막 몇백 배 실제로 시바이누 막 몇백 배 버시는 분들도 있죠. 뭐 많지는 않겠지만 저도 이제 재미로 이제 돈 이제 없어진다 이제 그런 마인드로 가지고 소액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한번 매수를 하시고 이제 불장이 왔을 때 뭐 그게 뭐 올해 잠깐 뭐 될 수도 있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돈을 뭐 그냥 로또 산다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그렇게 다가가시면 어떨까 그래서 생각을 해서 나름 소소한 재미 그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 요거는 이제 호들 XRP 이제 그 XRP 꽉 쥐고 있어 이제 이런 말인데 이제 블랙락 CEO 이 영상이 사실은 좀 된 영상이에요. 2-3년 정도 거의 된 것 같은데 이 요즘에 다시 한번 이제 펀더멘털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7월 29일에 다시 누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용을 이제 공유를 해드리자 그러면 좀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레리 핑크 블랙락 CEO가 유럽에 가서 가방이 여행 가방이 망가져서 새로 샀는데 돈을 내는데 저 뭐 유로나 달러 계산하냐 그래서 어느 거로 계산할 거냐 그래서 달러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뭐 카드로 했겠죠. 그러니까 3% 수수료를 차지를 붙였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당하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게 이제 이 사람이랑 둘 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리브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리브라는 둘 다 이제 암호화폐가 아니다. 뭐 지금은 뭐 거의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재밌는 게 설명을 하는 거 보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그냥 XRP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해당 유튜브 영상 가면은 이 사람 왜 XRP 얘기를 못 하냐? 정말 XRP라고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 저도 비슷하게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암호화폐가 있지만 XRP는 가는 길이 정확하게 너무나 클리어하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 중에서 XRP가 인터넷, 뭐 유튜브, 자동차, 비행기급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송금계에서요. 송금계의 킹, 왕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들 장투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지금 뭐 올해 뭐 작년에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정말로 유틸리티 마켓에서 실제로 가격 상승을 보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희 가격 이 486원 있잖아요. 이제 이런 가격은 훗날에 보면은 XRP의 가격이 486원이었다고 이제 이런 시간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XRP 용도가 저희 같은 리테일 투자자가 아니고 이제 기업용이라서 그쪽으로 디맨딩이 훨씬 더 클 거고, 지금은 저희가 주식시장이 아니니까 처음으로 일반인들도 기업들이 쓸 코인들을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항상 XRP는 1000원 미만은 좋은 가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어떤 코인든지 다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캠도 상승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고, XRP의 경우는 아직 모멘텀이 안 왔다. 기다리다 보면은 중장 들어오면 좋은 코인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의 저의 메뉴는 제가 원래 이 시간에 커피를 안 마시는데 그래도 오늘은 주말이니까 그리고 조금 늦잠 자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의 저의 메뉴는 제가 커피가 떨어져서 아까 잠깐 장을 봤는데 맥심 오리지널을 오랜만에 마시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이제 커피 도둑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명도 벗고 회사를 안 다니니까요, 더 이상. 그 이슬림이라고 이제 멤버십 회원분 중에서 이제 슈퍼챗으로 그 슈퍼 땡스인가 저도 몰랐는데 이게 서프라이즈 형식으로 댓글에 이렇게 돈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지 보니까 이제는 이제 댓글을 통해서도 돈을 이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슬림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방송을 길게 하고 싶은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시간이 여유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 메이저 코인 대해서 방송을 좀 더 심도 있게 이런처럼 이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너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다른 프로젝트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프로젝트 말씀드리고요. 나름 저도 조금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웰컴 투 사토시 아일랜드, 사토시 아일랜드 NFT랑 그 다음에 그 NFT랑 토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여기는 다시 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여기서 보시면은 텐셋에서 주관하는 TGLP, 텐셋잼 런칭 플랫폼에서 이제 사토시 아일랜드 NFT랑 이제 토큰을 이제 프리세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전 성적을 보면은 저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현재 TGLP 구독자이고요. 네, 그 전에 보시면은 페인 같은 경우는 뭐 30,000%, 에버돔 94%, 메타이어로 16,800%, 칸가 익스체인지 1,800%인데 이렇게 숫자로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많이 뭐 번 것 같지만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코인들 자체가 가격 하락이 굉장히 많고, 이때 올타임 하이 때 파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래도 지금 하락한 거를 제외하고 조금 수익 난 거 보면은 평균 정도 이제 그 정도에서 이제 수익이 생기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TGLP 구독하시는 분들이 여기 사토시 아일랜드에서도 이제 나름 이제 기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있는 거에 화이트리스트가 되시려면은 바로 이 TGLP subscription 이제 새로운 구독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번에는 텐셋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5,000개를 매수를 하셔서 여기 보시면은 8월 1일에 오전 10시 UTC 시간에 1년 동안에 5,000개의 텐셋을 묶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선착순은 500명으로 마감이 되고요. 그 전에 채워지지 않으면 최대한 6일 동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은 들어가고 싶으면 못 들어가죠. 왜? 8월 1일부터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현재는 8,383명이 이제 구독을 하고 있는데 맥스가 이제 10,000명이죠. 이번에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500명이 더 추가가 되는 건데 선착순으로 지금 이게 숫자가 좀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동안에 이제 그 묶었던 분이 이제 락킹을 끝나고 이제 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500명을 새롭게 5,000개의 텐셋을 이용해 가지고 500명을 더 선착순 마감이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구독을 참여하시면 되는데 이게 처음 하신 분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링크에 어떻게 구독하는지 제가 이제 링크를 남겨드리고 또 헷갈리시면은 텐셋 그 한국 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쪽도 제가 남겨드리면 질문을 하셔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거라 봅니다. 이런 거 참고를 하시고요. 네, 이번에 TGLP 하려면 5,000개를 이제 코인을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이런 게 조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그래도 일반인들을 위해서 현재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일반인한테도 열려 있습니다.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프리세일 정보인데 요게 똑같은 거예요. 요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8월 8일 TGLP 이제 그 구독하신 분들 위해서 48시간 당연히 먼저 이제 이제 우선권을 줘야겠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코인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이 생기는 거지 그렇다고 이제 코인을 공짜 준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48시간 열려 있고요. 이제 TGLP 구독하시는 분들이 토큰을 매수를 하시겠죠. 48시간이 끝나면은 이제 8월 10일에 이제 first come first serve 선착순으로 미판매 토큰에 대한 이제 그거를 이제 누구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0일에는 이번에는 토큰이 아니라 사토시 코인, 요 사토시 코인이 아니라 이번 NFT 판매를 하는 거죠. 72시간 동안에. 역시 TGLP 분들을 위한 건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선착순입니다. 그 다음에 3일 뒤에 남은 물량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결제는 이제 BNB가 될 건지 텐셋 토큰인지 텐셋 토큰은 이제 그 코인 마켓에서 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구독을 못 하시는 분들은 8월 10일이랑 14일을 노리시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는 이제 이 사토시 토큰에 대한 가능성과 NFT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그 사토시 아일랜드 홈페이지고 잠시만요. 제가 필요한 링크는 전부 다 그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제가 좀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홍콩에서 9시간 걸립니다. 사토시 아일랜드까지. 그 다음에 호주에서는 3시간 반, 미국에서 11시간이 걸리는데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한국에서는 그 직항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호주라든지 피지 아일랜드에서 한번 스탑오버를 하시고 가시는 건데 지금 호주에서 가는 게 가장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좀 해볼게요. 바로 이제 바누아투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섬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이게 사토시 아일랜드입니다. 사토시 아일랜드가 이제 사토시 아일랜드 사토시 홀딩스라는 그 팀이 이 섬을 통째로 매수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TGLP나 일반인들이 여기 있는 땅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뭘로? NFT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토시 아일랜드 프로젝트가 NFT를 매수를 한 동시에 실제 여기 현실에 존재하는 땅 소유권이 생기는 뭐 나름 중대형 신선한 중대형 프로젝트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구글 그 얼스에서 가지고 오는 모습이고요. 실제 이렇게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비디오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보시면은 총 7개 NFT 랜드 컬렉션을 저희가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노스클리프 7개 이 지역, 노스윙 지역, 사우스 클리프 지역, 사우스 윙 지역, 엔터테인먼트 지역, 이스트 클리프, 사토시 센트럴 여기 가운데인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열리고 한국으로 치면은 글쎄요 뭐 중앙공원이지만 뭐 굉장히 규모가 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도 엔터테인먼트 존이 있습니다. 그 제 생각에는 여기가 굉장히 밀집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왜? 여기가 오션뷰니까요. 오션뷰일 것 같아요. 저도 100%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션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 하나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여기가 가장 블럭이 많잖아요. 562개, 나머지는 뭐 조금 한산하죠. 224개, 382개. 여기가 노른자 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총 2100개의 땅에 블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2100개의 블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하나의 블록이 10개 NFT로 나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하나의 블록 2100개의 블록 중에서 이 하나의 블록을 전부 다 사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하나의 NFT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 사셔도 되고, 두 개, 세 개 사셔도 되고, 전부 다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크기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한 100평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어떤 분이 세 개를 사신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인트 오너십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NFT 하나 둘 셋 같은 주인이죠. 그 다음에 하나 둘 1번 같은 주인, 3 같은 주인, 2번 다른 주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땅을 같이 개발하는 거예요. 용도를 어떻게 이제 레스토랑 할 것인지, 렌트를 줄 것인지, 뭐 편의시설을 만들 건지 이거는 나중에 매수하신 분들끼리 서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NFT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리스 렌트를 줄 것인지 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가서 휴가를 즐길 건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싫다 혼자 내가 다 사겠다 그러면은 2100개 블록 중에서 10개 NFT 한 블록을 본인이 매수를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션 프론트 빌라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를 싱글하우스일 수도 있고 이제 두 개를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뭐 9개를 지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상업 지역으로 이제 크게 아파트먼트를 지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한 블록, 두 블록, 네 블록 해가지고 굉장히 좀 규모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거의 400평이 넘는 거니까. 그리고 땅을 사는 건 사는 건데 이 모듈러 하우스잖아요. 이게 스마트 모듈러 하우스인데 요게 작은 사이즈는 6만 달러 미하로 큰 거는 이제 9만 달러. 그러니까 땅은 땅이고 건물은 건물이니까요. 하우스는 하우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NFT를 통해서 실제 땅을 사고 실제 건물을 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있고 만약에 좀 6만 달러, 9만 달러에서 옵션을 추가한다면 조금 더 비싸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지금 디자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제가 간략하게 한 5분 정도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토시 아일랜드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피지 사이에 있는데 바누아투에 위치한데 3,200만 평방피트가 이게 한국으로 치면 9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내용이 실제로 그 프라임 미니스터가 바누아투의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죠. 총리랑 그동안에 이제 사토시 아일랜드 팀이랑 계속 얘기를 하다가 여기 3월 16일날 이제 그 파이널라이제이션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하다가 여기 사토시 아일랜드 홀딩스 팀이랑 이제 계약한 내용. 그래서 여기 내용을 이제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에 그 이제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좀 조그마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관광 사업이 힘들었고, 이제 바누아투라는 나라 자체가 개발 도상국이기 때문에 사토시 그 아일랜드 홀딩스에 대한 관광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 요구한 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서포트해 준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올해 3월에 이제 완전히 3월 16일에 허가를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같은 기사인데 여기도 그대로 나와 있고, 현재 해외에서는 실제로 조금 나름 이제 그 뜨겁습니다. 그래서 바누아투 총리가 5만 명의 시민권 NFT를 신청서를 받았다. 이제 이런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여기 돌아와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섬 디자인이랑 개발에 들어간 거고요.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봤는데 실제로 존재를 하고 경력이 꽤 오래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대표예요.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이 많은 거를 섬 디자인과 그 모듈러 하우스 등등 굉장히 이제 인볼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쭉 하나 보세요. 한번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듈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실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이게 박아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 이런 그 이동주택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놀러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통째로 걸어가지고 가져갔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뭐 24시간 뭐 경비가 있는데 CCTV가 참 많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이제 뭐 안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많이 신청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 이게 보시면 되고, 여기 쭉 보시면은 이런 건 와서 한번 보시면 되고, 몇 가지 보면 이거 제가 계속 읽다 봤는데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그 내용처럼 여기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잠시만요. 여기에서 그 사토시 아일랜드 섬에서 이제 기업이라든지 개인 막론하고 여기서 하는 경제 활동에서는 전혀 세금이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토시 코인, 거기에 대한 용도가 이제 사토시 코인으로 모든 경제 활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때 예정이라 그러고요. 이거로 이제 바누아투 정부에서 허가를 해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돈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일로 오시겠죠. 뭐 저희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오시면은 돈을 많이 쓰고 사토시 아일랜드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누아투가 잘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수상 액티비티, 관광지로 굉장히 발달이 된 나라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개인 소득이 $3,000, 그러니까 이제 관광지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그 메인 스트림이니까요. 실제로 호주 이민자들도 이제 꽤 있다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00% 재생 가능한 뭐 태양광 에너지 쓴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뭐 100%가 될 수가 없죠. 어디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그래도 될 것 같다. 태양광 이제 자연적 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고요. 고급 NFT 이런 거 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읽다 보면은 NFT 이게 사실은 이게 NFT 익숙하신 분들은 NFT만 가지면 당연히 땅에 소유권은 가질 수 있지만,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 바누아투 공식 등록부에서 디지털 권리를 물리적으로 문서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종이 서류 페이퍼로 이제 본인의 땅이라고 이제 인증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종이 이제 다큐멘트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토시 섬 시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있으면은 이제 민팅이라든지 에어드랍, 그 다음에 빌딩 지는데 필요한데, 이 시티즌십 NFT를 이제 세컨더리 마켓에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매수가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사토시 섬 시민권 NFT하고 바누아투 시민권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실제로 바누아투 시민권을 받으시려면은 미화 10만 불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게 여기 있는 게 이 부분이 이게 다오 형식이라서 조금 더 정확한 게 나오면 시간이 걸릴 거라 보고요. 현재로서는 NFT 땅이랑 사토시 코인은 바로 매수가 여기 가능하십니다. 여기 사토시 토큰, 그 다음에 NFT로 땅을 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번 텐셋에서 진행한 사토시 아일랜드 프로젝트에서 NFT를 매수를 하시면은
실제 사토시 아일랜드 땅을 매수를 하실 수가 있고 집과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활동과 휴가를 보낼 수가 있는데 모든 결정의 활동에서는 세금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기대를 해보자면은 이게 신선한 어프로칭이죠. 나름 중대형 프로젝트라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실제로 인기가 많아지면은 땅값이랑 집값이 올라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사토시 코인 유동성과 디맨드에 따라서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토시 코인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코인으로 모듈러 하우스 이제 매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스토랑 결제, 담보대출, 장보기 등등 당연히 코인에 대한 가치를 끌어올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모든 게 사토시 코인으로 이 섬에서 이제 활동이 가능하게 만들 예정이랍니다. 근데 단점으로 보자면은 이게 이렇게 형성이 뭐 코인 가격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형성이 되려면은 조금 롱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도시 개발을 조금 예를 들고 싶습니다. 형성이 되고 인프라가 돌고 인구가 많이 돌려면은 물론 휴양지지만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어디 가나 좀 편하게 지내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짧게는 2년 정도, 좀 길게는 3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코인 가격이랑 NFT는 언제든지 하이프가 있으니까 그거랑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탑 거래소에서 이제 리스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딘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렇게 객관적인 정보를 드렸고요. 이제 항상 투자하시기 전에 조금 더 잘 알아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보고 또 보고 이제 그런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방송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주말 잘 보내시고 긴 방송 듣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